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폰 기초 강사 이수님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알아보는 동영상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도구가 되었는데요.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고 친구와 가족과의 소통에도 큰 역할을 하죠.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카메라 앱의 다양한 기능과 설정 방법을 익혀 스마트폰 카메라를 더욱 잘 활용하고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 휴대폰에 카메라 앱을 터치하거나 휴대폰의 측면 버튼, 전원 버튼을 빠르게 2번 눌러도 카메라가 실행됩니다. 카메라 실행 후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화면의 상단 촬영 옵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플래시입니다. 플래시를 터치하면 메뉴가 3가지가 나오는데 끔, 자동, 강제 발광이 있습니다. 이 메뉴는 몇 초 정도만 있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많이 자동에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래시를 한번 터치하면 밑에 메뉴가 3가지가 나오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플래시가 노란색일 땐 강제 발광이 선택된 상태이니 플래시를 터치해서 끔이나 자동으로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타이머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단체 사진이나 셀프 사진을 찍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시계 모양의 타이머 아이콘을 찾습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타이머 설정 메뉴가 나타납니다. 타이머 설정 메뉴에서 2초, 5초, 10초 중에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5초를 선택하면 촬영 버튼을 누른 후 5초가 지나고 나서 사진이 촬영됩니다.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내 휴대폰 카메라를 실행 후 직접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타이머 터치하고 타이머 시간을 설정한 후 촬영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설정된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동안 원하는 포즈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자동으로 사진이 촬영됩니다. 이렇게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면 카메라를 안정적인 위치에 두고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원하는 포즈를 취할 시간이 생깁니다. 타이머 기능을 해제하려면 다시 타이머 아이콘을 터치한 후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오프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즉시 사진이 촬영됩니다. 사진 비율 터치해 보겠습니다. 사진 비율은 사진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의미하며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비율을 터치하면 일반적으로 4:3, 16:9, 1:1 또는 3:4, 9:16, 1:1 등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각각 다르게 보이는 것은 휴대폰을 가로로 했을 때와 세로로 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지금 한번 휴대폰 카메라를 가로로 했다가 세로로 해보시면 화면 상단 비율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4:3 비율, 이 4:3 비율은 전통적인 사진 비율로 인화하거나 앨범에 넣기 좋은 비율입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 비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6:9 비율, 넓은 화면을 활용할 수 있어 풍경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에 적합합니다. 유튜브나 TV 화면에 맞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1:1 비율, 정사각형 비율로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좋습니다. 촬영 목적에 맞게 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후 다른 비율로 변경하고 싶다면 다시 사진 비율 메뉴를 터치해서 원하는 비율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비율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모션 포토. 이 기능은 사진을 찍을 때 짧은 동영상도 함께 저장하여 특별한 순간을 더 생동감 있게 기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모션 포토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촬영 버튼을 누르면 사진과 함께 짧은 동영상이 저장됩니다. 이 동영상은 사진을 찍기 직전과 직후의 순간을 포함하여 더 생동감 있는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촬영한 모션 포토를 확인하려면 갤러리 앱을 열고 해당 사진을 터치하면 사진 하단에 모션 포토 보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를 터치하여 짧은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모션 포토 해제하기. 모션 포토 기능을 해제하려면 다시 모션 포토 아이콘을 클릭하여 비활성화합니다. 아이콘이 비활성화되면 일반 사진 모드로 돌아갑니다. 모션 포토 기능을 사용하면 일반 사진보다 저장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모션 포토는 사진과 함께 짧은 동영상을 함께 저장하기 때문에 파일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진 파일에 비해 약 두세 배 정도 더 많은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필터를 선택하면 화면 상단에 필터와 얼굴 리터칭 기능이 나오는데 필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필터 메뉴를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다양한 필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필터를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화면에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드가 제공됩니다. 슬라이더를 좌우로 움직여 필터의 강도를 조절하면 원하는 효과를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필터를 선택하고 강도를 조절한 후 촬영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찍습니다. 필터가 적용된 상태로 사진이 저장됩니다. 필터를 해제하려면 이건 휴대폰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필터 메뉴에서 기본 또는 원본 또는 없음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필터가 적용되지 않는 상태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얼굴 리터칭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을 더 매끄럽고 아름답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피부 부드럽게 톤 조절, V라인, 눈 크게 등의 옵션이 있습니다. 각 옵션을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화면에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리터칭 옵션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더를 좌우로 움직여 강도를 조절하면 원하는 효과를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턱선입니다. V라인을 원하신다면 강도 8에 놓고 사진을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리터칭 기능을 해제하려면 켜짐을 터치해서 꺼짐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필터 기능을 해제하지 않고 카메라 화면 모드로 돌아오면 화면 상단에 필터가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럴 땐 다시 이 필터 기능을 터치해서 켜짐을 터치해서 꺼짐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카메라의 필터 기능에 필터와 얼굴 리터칭 기능을 활용하여 더 매끄럽고 아름다운 사진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고해상도 사진 촬영은 휴대폰 모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해상도 숫자를 터치하면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의 고해상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로 설정 후 사진을 촬영하면 낮에는 더 선명하고 밤에는 더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해상도 사진은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사진을 분명히 바르게 찍었는데 갤러리에서 확인해 보면 사진이 돌아가 있는 경험 있나요? 이는 휴대폰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바닥에 있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센서가 올바르게 작동하여 사진이 회전되지 않고 정확하게 촬영될 수 있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의 방향을 감지하고 사진을 올바르게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바닥에 있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센서가 방향을 잘못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피사체를 가로로 촬영할 경우 올바른 촬영 방법은 먼저 스마트폰을 눈앞에 두고 가로로 회전시켜 카메라 화면이 가로로 보이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카메라 화면을 가로로 유지한 상태 그대로 바닥에 있는 피사체를 촬영하면 센서가 올바르게 작동해 사진이 회전되지 않고 정확하게 촬영됩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직접 실습해 보시길 바래요. 카메라 화면을 세로로 세운 채 바닥을 향하게 하고 바닥을 향한 상태에서 화면을 가로로 회전하면 사진이 돌아갑니다. 그러니 꼭 눈앞에서 카메라 화면을 가로로 변경한 후에 바닥에 있는 피사체를 촬영하세요. 눈앞에서 카메라 화면을 회전시키면 촬영 버튼 옆에 있는 회전 아이콘이 함께 회전됩니다. 이 아이콘을 통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촬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후 미리 보기 썸네일을 터치하면 갤러리 화면으로 전환되며 방금 촬영한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카메라 모드로 돌아가려면 뒤로 가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동영상 촬영을 위해 화면 하단에 동영상 모드 아이콘을 선택하면 촬영 버튼이 빨간 동그라미 버튼으로 바뀌고 동영상 모드로 변경됩니다. 빨간 동그라미 버튼으로 변경된 촬영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촬영이 시작되고 화면에 빨간색 숫자로 동영상 촬영 시간이 표시됩니다. 동영상 촬영 중 일시 정지가 필요할 때는 화면에 있는 일시 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동영상 촬영이 중단되면서 빨간 동그라미 촬영 버튼으로 변경되고
동영상이 일시 정지되며 영상 촬영 시간을 나타내는 빨간색 숫자도 그대로 중지됩니다. 다시 촬영을 이어서 시작하려면 빨간 동그라미 촬영 버튼을 눌러 촬영을 재개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하나의 동영상 파일에 여러 장면을 연속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멈추고 싶을 때는 화면에 네모난 정지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촬영이 마무리됩니다. 동영상 촬영 중에 카메라 아이콘을 터치하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은 휴대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 중에도 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벌려서 확대하거나 오므려서 축소하는 등 다양한 화각으로 촬영하여 더 다채로운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직접 실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들을 땐 충분히 이해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막상 동영상 촬영 중 일시 정지나 줌 기능을 이용하려고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 꼭 실습해 보세요. 짧은 동영상을 촬영할 때 효과적인 카메라 촬영 버튼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짧은 동영상을 촬영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모드에서 촬영 버튼을 길게 누르면 동영상이 촬영되고 촬영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면 동영상 촬영이 종료됩니다. 촬영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도 연속하여 촬영을 원할 경우엔 촬영 버튼을 길게 누른 상태에서 손가락을 화면으로 이동시키면 동영상 촬영이 계속되고 동영상 촬영을 멈추려면 화면의 정지 버튼을 터치합니다. 시청하고 있는 동영상을 일시 정지 후에 직접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촬영 버튼을 길게 눌러 동영상을 촬영하고 촬영 버튼을 놓아 동영상 촬영을 종료하는 과정을 연습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할 때 화면 터치를 통해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 적절한 밝기를 설정하여 더 나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카메라에서는 화면을 터치하여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역광이나 어두운 환경에서 유용합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화면을 터치하면 초점이 맞춰집니다. 화면을 터치한 후 조절점을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어두워지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밝아집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밝기를 조절해보며 적절한 밝기를 설정하여 촬영해 보세요. 그리고
역광 상황에서 촬영할 경우 화면을 터치하여 밝기를 높여 피사체가 어둡게 나오지 않도록 하고, 어두운 환경에서는 밝기를 높여 더 선명한 사진을 촬영하길 바랍니다. 카메라 설정 메뉴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 앱 상단에 있는 카메라 설정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피사체 및 장면에 따라 자동으로 색상을 조정하고 최적화된 효과를 적용하는 장면별 최적 촬영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다양한 촬영 조건에서 유용하며 별도의 설정 없이도 최적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이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면별 최적 촬영은 카메라가 피사체와 장면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색상을 조정하고 최적화된 효과를 적용합니다. 풍경 촬영 시 장면별 최적 촬영 기능을 사용하면 색상이 더욱 생생하게 표현되고, 인물 사진에서는 피부톤이 자연스럽게 조정되어 더 아름다운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문서를 왜곡 없이 스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스캐너가 없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앱 상단에 있는 카메라 설정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문서 및 텍스트 스캔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스캔할 문서를 평평한 곳에 놓고 카메라를 문서에 맞춰주세요. 화면에 노란색 가이드라인이 나타나면 T 모양의 노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스캔을 터치한 후 네 귀퉁이의 동그란 점을 이용해 영역 선택 후 화면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문서만 깔끔하게 스캔되어 저장됩니다. 사진 속 텍스트를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러리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싶은 사진을 터치합니다. 사진을 열고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T 모양의 텍스트 인식을 터치합니다. 텍스트 인식 버튼을 터치하면 사진 속 텍스트가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이때 텍스트를 길게 눌러서 복사, 모두 선택, 공유 중 복사 버튼을 눌러 클립보드에 저장합니다. 이제 이 텍스트를 메모장,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 다른 앱에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에 복사한 텍스트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붙여넣을 대화방을 먼저 실행시킵니다. 대화창에 커서를 놓고 커서를 길게 눌러 붙여넣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방금 복사한 텍스트가 대화창에 붙여 넣어집니다. 텍스트를 확인한 후 전송 버튼을 눌러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 추출한 텍스트가 카카오톡 대화창에 성공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단계로 갤러리에서 추출한 텍스트를 카카오톡 대화창에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중요한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넓은 풍경이나
긴 수평 라인을 담을 때 유용한 기능인 파노라마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앱을 열고 화면 하단에 사진, 동영상 등이 있는 오른쪽 끝에 더보기를 터치합니다. 만약 더보기가 안 보이면 사진, 동영상 글자를 왼쪽으로 스와이프해서 나오는 메뉴에서 파노라마를 선택합니다. 파노라마를 선택하면 화면에 안내선이 나타납니다. 파노라마 사진을 찍고 싶은 위치에서 카메라를 들고 보통 좌측이나 우측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파노라마를 촬영하기 위해 촬영 버튼을 터치합니다. 촬영 버튼을 터치함과 동시에 한쪽 방향으로만 카메라를 천천히 화면에 나타나는 화살표 또는 지침에 따라 움직여 줍니다. 너무 빠르거나 불규칙하게 움직이면 사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원하는 범위를 모두 촬영 후 수평을 유지한 채 화면 하단에 있는 종료 버튼을 터치합니다. 이때도 수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멋진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많이 연습해 보시고 멋진 사진 공유해 주세요. 자료에 들어있지 않은 번외편입니다.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의 차이점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성능이 정말 뛰어나죠? 그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카메라의 위치와 용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보통 스마트폰 화면 위쪽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셀카를 찍거나 화상 통화를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후면 카메라는 스마트폰의 뒷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화질로 사진을 찍을 때 사용됩니다. 보통 우리가 풍경 사진이나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이 후면 카메라를 사용하죠. 쉽게 말해 전면 카메라는 주로 셀카용이고 후면 카메라는 고화질 사진 촬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상도와 화질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화상통화나 셀카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해상도가 후면 카메라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의 얼굴을 담는데 충분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후면 카메라는 더 정밀한 고해상도 센서를 탑재한 경우가 많아요. 다양한 렌즈와 함께 고화질 촬영을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덕분에 사진의 디테일이 살아있고 전문적인 촬영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렌즈와 기능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주로 단일 렌즈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에 반해 후면 카메라는 1개 이상의 렌즈가 탑재되어 있어서 광각, 초광각, 망원 렌즈 같은 다양한 화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풍경 사진, 인물 사진, 심지어 멀리 있는 피사체도 깨끗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휴대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기능들이 대부분 후면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면 카메라는 주로 셀카와 화상통화에 최적화되어 있고 후면 카메라는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 촬영에 적합한 카메라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사용자 얼굴을 담는 데 유리하고 후면 카메라는 풍경이나 인물 사진 등 더 다양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는 각각의 장점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카메라를 선택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촬영 옵션, 카메라 설정, 문서 스캔, 파노라마까지 다양한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유용한 기능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서 멋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보실 차례입니다. 카메라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보며 창의적인 촬영을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감성과 아이디어를 담은 작품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멋진 작품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